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입니다. 2024년형 모델이고요. 2020년도에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된 이후에 상품성 개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사하고 있는 차량은 새롭게 추가된 트림인데요. 디스커버리 P360 다이나믹 HSE라는 트림입니다. 가장 상위 트림에 가장 좋은 옵션 사양을 마련한 모델이고요. 사실 이제는 JLR이라고 부르죠. 제기어 랜드로버라는 과거의 이름에서 이제 JLR이라는 사명으로 변경이 됐고요. 브랜드도 상당히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차량명이었던 레인지로버, 디스커버리, 디펜더, 제규어 브랜드가 이제 4개의 브랜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디스커버리가 이제 단순하게 차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판매 볼륨이 큰 랜드로버 브랜드는 각각의 모델들이 이제 브랜드로 구분을 했고요. 제규어는 아쉽게도 그냥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디스커버리 역시 수년 안에 이제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자, 연식 변경된 디스커버리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전면부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에 보였던 이 육각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데일라이트가 이어져 있는 형태의 헤드램프 구성, 그리고 좀 더 아래쪽에 볼륨감을 살린 전면부 범퍼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차량의 측면으로 오면은 타이어의 사이즈는 275R 21인치 타이어, 피렐리의 스코피온 제로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네요. 차량의 측면부에는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디스커버리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3열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의 글라스의 크기도 크고 이 썬루프의 크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개방감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 적재공간 살펴보면은 저 문을 열자마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플레이트인데요. 이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플레이트가 펴지면서 이 부분을 짐을 실을 때 물건을 받치거나 아니면 앉아서 벤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 적재 공간의 뒤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 모두 다 시트를 열고 접는 버튼입니다.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접는 버튼인데요. 지금 이 가림막이 있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3열 시트를 열게 되면은 2열 시트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열리게 되는데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다시 아래로 접히게 됩니다. 시트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2열과 3열 시트를 모두 다 접을 수가 있고요. 2열과 3열을 모두 다 접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플랫한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굉장히 부드러운 융으로 마감되어 있는 적재 공간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짐을 놓는 용도뿐만 아니라 차박 용도로도 굉장히 좋은 공간 만들어주고 있는 적재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뒤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쪽을 열게 되면은 C타입의 포트라든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살짝 고정되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3열에도 열선 시트가 마련되어 있는 점도 반가운 부분이고요. 시승 차량의 실내 공간은 이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도어 한쪽에는 이제 글라스를 여는 버튼들이라든지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발판도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죠. 네, 실내 분위기는 익숙한 디스커버리의 실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랜드로버의 고급감뿐만 아니라 이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은 이런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이 닿는 곳곳마다 이 가죽 소재로 마감된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이 실내 구성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위쪽의 대시보드도 굉장히 부드러운 그리고 말랑말랑한 소재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메뉴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 이런 버튼들이 다 터치 형태로, 그리고 이게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이런 버튼들이 모두 이제 터치 형태로 움직이는 형태인데 각각의 메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패널의 디자인이 바뀌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T맵 오토가 적용이 된 디스플레이가 살짝 이제 라운드 형태로 된 굉장히 깔끔한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랜드로버는 상당히 일찌감치 T맵 오토를 사용을 하면서 이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거의 선두적으로 T맵 오토를 적용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성이 굉장히 좀 좋긴 한데 이제 요즘에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 내비게이션 그리고 국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협업을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들 고려할 때 분명히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디스커버리 역시 오프로드 때 이 차량의 하부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나온 길의 이 하부 부분을 볼 수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장애물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디스커버리답게 뭐 디퍼런셜 락 기능이라든지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디스커버리이기 때문에 온로드에서의 주행 질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차량의 제원을 확인하는 이러한 메뉴라든지 도각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대 도각 높이가 0.8m 조금 넘는 수치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미끄러운 도로라든지 뭐 진흙길에서 출발할 때 로우 트랙션 출발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런 곳을 좀 편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신규 트림은 이렇게 공기 품질 그리고 공기 정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내 대기질을 측정하고 이런 것을 정화해주는 기능들이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공조 시스템도 독특한 기능이 있죠. 바로 이 다이얼인데요. 온도 조절을 이렇게 돌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당기는 경우에는 이제 풍향을 조절하게 되고요. 누르는 경우에는 네, 시트의 열선 기능 통풍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다이얼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공기 정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 품질이 나쁘지 않네요. 아래쪽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하고 있고요.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는데 크기는 크긴 하지만 따로 이렇게 돌기가 없어서요. 제가 이쪽에 물병을 놔보니까 물병이 좀 고정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흙, 모래, 잔디,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큰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냉방 기능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시원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는 A타입과 C타입 포트도 하나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쪽에는 하나의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쪽을 열게 되면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작은 물품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고 있고요. 네, 2열 공간도 당연히 여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위쪽에 보면은 2열과 3열 사이 쪽에 썬루프가 큰 크기의 썬루프가 마련되어 있고 앞쪽에 1열도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중간에 조명이라든지 송풍구가 위쪽에 바로 있기 때문에 2열 공간에서도 빠르게 이 온도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은 3열 시트 모델이긴 하지만 2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앞뒤로 슬라이딩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0mm 슬라이딩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각도 역시 전동식으로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버튼을 눌러서 3열을 세우고 2열을 접고 하는 기능들도 이 버튼을 통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트를 적재 공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2열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좀 편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슬라이딩 기능은 따로 전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데 이 시트가 상당히 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직접 조작하시려면 조금 힘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3열을 진입하는 게 사실 3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닙니다. 3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트를 접고 이 슬라이딩 기능을 통해서 시트를 좀 더 앞쪽으로 당겨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3열 공간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3열은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사용하는 게 편하진 않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디스커버리를 시승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JLR 브랜드 가운데 이 디스커버리가 차지하는 판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펜더가 정말 많이 팔렸고요. 레인지로버는 이제 기함으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톡톡히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디스커버리는 조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스커버리에서도 전기차가 출시가 될 텐데 새로워진 디스커버리는 지금보다는 좀 다른 스타일을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외신에서는 폭스바겐 ID4와 같은 뭔가 가족이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차량 컨셉을 기반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한 거주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은 이 공간, 편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탑재한 차량들로 좀 디스커버리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건 오랜만에 시승하는 디스커버리 정말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적용이 됐고요.
노면의 상황에 맞게 서스펜션 세팅을 변화해주면서 때로는 부드럽게 또 때로는 단단하게 이 무거운 차량을 지지해주는 이 하체의 반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그냥 고속주행 시 정속주행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입니다. 차량의 노면에 따라서 이 차량의 좌우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고요. 작게나마 상하의 움직임도 있긴 하지만 요즘 선보이고 있는 신차들의 추세와 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여러 차량들을 출시하긴 했지만 이런 느낌을 좀 오랜만에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상당히 좀 오프로더라고 불리는, 정통 오프로더라고 불리는 차량들을 좀 많이 좀 만나보기도 했었네요. 가장 최근에는 메르스 벤츠의 G580, G바겐 전기차 모델도 잠깐 만나봤었고, 이네오스 그레나디오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프 캠프를 가기 위해서 랭글러를 좀 오랫동안 시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로 갈수록 뭔가 양극단으로 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오프로더는 오프로더의 색깔을 좀 더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프리미엄 SUV들은 이 고급감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취향이 좀 더 다변화되고 확실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디젤 모델도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P360 같이 가솔린 엔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가솔린 엔진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36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출발할 때 힘을 못 튼다든지 차량의 여러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기능이죠. 하지만 디스커버리, 이 P360 디스커버리 모델의 가장 압도적인 부분이라면 역시나 에어 서스펜션으로 대변되는 이 하체의 반응입니다. 정말 편안한 승차감 만들고 있고요. 이 정도면 사실 전기차 부럽지 않은 이 실내 정숙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잘 차단하고 있고, 차량의 전면부에 상당히 큰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풍조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A필러라든지 다른 데서 들어오는 소리가 크지 않고요. 오로지 조금 크게 들리는 소리라면은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 정도일 텐데요. 그래도 이 정도 크기의 다른 프리미엄 SUV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뛰어난 정숙성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출시되고 있는 신차들, 국산차라든지 수입차들 보면은 굉장히 매운맛에 진한 향기를 느끼게 하거든요. 거기다 굉장히 디지털화된 모습이라든지 최신 기능들이 정말 듬뿍듬뿍 들어간, 뭔가 차량의 모든 기능을 체험하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이러한 차량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클래식한 느낌을 전해주는 이러한 차량들을 시승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더 감성적인 부분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차가 주는 편안함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기능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것을 즐기게만 되는 이러한 차량들을 요즘에는 많이 만나기 어려운데, 디스커버리 덕분에 이러한 감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또 시승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가 더욱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JLR 브랜드의 전기차 출시 소식이 조금은 좀 미뤄졌습니다. 계획이 좀 수정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전환했을 때의 장점이 더욱더 부각되거든요. 정숙성이 더 좋아지고 출력 면에 있어서도,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내연기관 모델을 시승하면서 이 전기차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요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